지금 당신의 방을 채우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낮 동안 웅웅거리며 돌아가던 냉장고 소리, 가끔 창문을 흔들고 지나가는 바람 소리, 그리고 째깍거리며 무심하게 흘러가는 시계 바늘 소리뿐이겠지요. 텔레비전을 켜봅니다. 누군가 떠드는 소리가 들려야 비로소 안심이 되고 사람의 목소리가 공간을 채워야 덜컥 내려앉는 가슴을 진정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소음에 기대어 쪽잠을 청하는 밤들이 하루, 이틀, 그리고 몇 년째 이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압니다. 당신이 잠들지 못하는 이유는 단순히 잠이 오지 않아서가 아니라는 것을요. 불을 끄고 자리에 누우면 천장 가득 밀려오는 덩그러니 혼자 남겨진 기분 때문일 겁니다. 한때 이 집은 전쟁터였습니다. 아침이면 남편의 출근을 챙기고 아이들을 깨워 학교에 보내느라 전쟁 같은 아침을 치러야 했습니다. 현관문이 닫히고 나면 산더미처럼 쌓인 빨래와 설거지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었지요. 엄마 밥 줘. 여보, 양말 어디 있어? 하루에도 수십 번씩 당신을 찾는 목소리들에 귀가 따가울 지경이었습니다. 제발 혼자 있고 싶다. 단 하루만이라도 아무도 없는 방에서 늘어지게 자고 싶다. 그것이 당신의 간절한 소원이었던 날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 야속하게도 그 소원이 이루어진 지금 당신은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전쟁은 끝났는데 승전보를 울려줄 사람은 아무도 없고 폐허 속에 혼자 남겨진 병사처럼 마음이 스산합니다. 자식들은 제 짝을 찾아 혹은 제 살 길을 찾아 떠났습니다. 품 안의 자식이라더니 머리가 굵어지자 바쁘다는 핑계로 전화 한 통이 뜸해집니다. 남편은 어떻습니까? 있어도 없는 사람 같고 없으면 더 남 같은 사람, 혹은 먼저 세상을 떠나 당신 곁에 부재하는 사람. 평생을 바쳐 가정을 지켜냈는데 막상 정신을 차리고 보니 내 곁에 남은 건 늙고 병든 몸과 이 지독한 정막뿐이라는 생각에 서러움이 북받쳐 오를 때가 있을 겁니다. 내가 뭘 잘못 산 걸까? 다들 저렇게 잘 살아가는데 왜 나만 이렇게 외로운 걸까? 혹시 지금도 어둠 속에서 그런 자책을 하고 계신다면 부디 그 생각을 멈추십시오. 당신은 잘못 살지 않았습니다. 지금 당신을 감싸고 있는 이 고요함은 당신이 실패했다는 증거가 아니라 당신이 치열하게 살아냈고 끝내 이겨냈다는 승리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어머니, 그리고 한 사람의 여성인 당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새가 둥지를 짓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평생 새끼를 품고 그 안에서 영원히 함께 살기 위함입니까? 아닙니다. 새끼가 날개를 펴고 저 넓은 하늘로 날아갈 수 있도록 가장 안전한 발판이 되어주기 위함입니다. 당신의 둥지가 비어 있다는 것은 새끼들이 날아가지 못하고 주저앉은 것이 아니라 당신이 먹이고 입히고 가르쳐서 훌륭하게 날려보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그 텅 빈 방을 보며 슬퍼하지 마십시오. 그곳은 버려진 공간이 아니라 당신이 훌륭하게 임무를 완수한 명예의 전당입니다. 자식들이 연락이 뜸한 건 당신이 매정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이 그 아이들을 자립심 강한 어른으로 잘 키워냈기 때문입니다. 그 아이들이 세상의 파도와 맞서 싸우느라 정신없이 사는 것은 당신이 물려준 강인한 생명력 덕분입니다. 그러니 서운함 대신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당신은 자식이라는 화살을 세상이라는 관역을 향해 온몸이 휘어지도록 활시위를 당겨 날려보낸 위대한 궁수였습니다.
이제 당신의 몸을 한번 내려다 보십시오. 마디마디 굵어진 손가락, 수시로 욱신거리는 무릎, 깊게 패인 미간의 주름. 거울을 볼 때마다 늙어버린 자신이 초라해 보여 속상하셨습니까? 그 주름 하나하나는 훈장입니다. 가족을 위해 밥을 지었던 수만 번의 칼질이 손마디에 남아있는 것이고, 아픈 아이를 업고 병원으로 뛰었던 그 다급한 사랑이 무릎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세상 그 어떤 보석이 당신의 굳은 살보다 아름답겠습니까? 세상 그 어떤 명화가 당신의 주름진 얼굴보다 성스러울 수 있겠습니까? 누군가는 당신에게 이제 편해서 좋겠네라고 쉽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압니다. 평생 뜀박질만 하던 사람은 갑자기 멈춰서면 어지러운 법입니다. 쉬는 법을 배워본 적이 없기에 쉬는 시간이 고문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자신을 돌보는 법을 잊어버린 채 타인을 돌보는 기계처럼 살았던 관성이 아직 남아있기에 멈춰선 지금이 불안한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지금의 이 정막은 신이 당신에게 선물한 안식입니다. 그동안 수고했다. 이제는 남 눈치 보지 말고 자식 걱정하지 말고 오직 너 자신만을 위해 숨을 쉬어라. 그렇게 허락된 시간입니다. 그러니 이 고요함을 외로움이라 부르지 말고 자유라고 불러주십시오. 이제 눈을 감고 가만히 당신의 이름을 불러보십시오. 누구의 엄마, 누구의 아내, 누구의 며느리가 아닌 당신이 태어났을 때 부모님이 지어주신 그 고운 이름 석자를 말입니다. 기억나십니까? 문학소녀를 꿈꾸며 책장을 넘기던 당신의 반짝이던 눈빛을,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노래 가사를 적으며 설레어하던 그 감수성을, 비록 세월의 먼지에 덮여 흐릿해졌을지언정 그 소녀는 여전히 당신 안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그 소녀와 데이트를 하십시오. 남편 밥상에 올릴 반찬 말고 내가 정말 먹고 싶었던 음식이 무엇이었는지 떠올려 보십시오. 자식들 옷 사느라 들었다 놓았던 그 화려한 스카프를 떠올려 보십시오. 이제는 그래도 됩니다. 아니, 그래야만 합니다. 인생은 60부터라는 말이 단순히 위로하기 위해 지어낸 말이 아님을 저는 믿습니다. 의무와 책임이라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지금이야말로 당신이 진짜 당신의 인생을 살 수 있는 황금기의 시작입니다. 혼자 밥을 먹는 것은 처량한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메뉴를 내가 원하는 속도로 음미할 수 있는 우아한 식사입니다. 혼자 산책을 하는 것은 외로운 발걸음이 아니라 풀벌레 소리와 바람의 결을 온전히 느낄 수 있는 사색의 시간입니다. 고독은 외로움과 다릅니다. 외로움은 혼자 있는 고통을 뜻하지만 고독은 혼자 있는 즐거움을 뜻한다고 합니다. 당신의 밤이 외로움이 아닌 고독으로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스스로를 귀하게 대접하십시오. 당신은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고 차고 넘치는 사랑을 받을 존재입니다. 이제 천천히 호흡을 골라봅니다. 들이마시는 숨에 오늘 하루의 고단함을 받아들이고 내쉬는 숨에 묵은 감정과 서러움을 내보냅니다. 오늘 밤 당신의 곁에 아무도 없다고 슬퍼하지 마십시오. 보이지는 않지만 당신을 응원하는 수많은 존재들이, 그리고 저의 목소리가 따뜻한 이불처럼 당신을 덮어주고 있습니다. 걱정은 내일의 태양에게 맡기십시오. 자식 걱정도, 노후 걱정도, 건강 걱정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잠시 문 밖으로 밀어내셔도 좋습니다. 당신은 안전합니다.
당신은 평온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혼자여도 충분히 완전한 사람입니다. 이 영상을 틀어놓고 계신 모든 어머니들, 당신의 지난 세월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밤은 부디 아픈 곳 없이, 시린 마음 없이, 꿈속에서만큼은 다시 그 시절 명랑했던 소녀가 되어 꽃밭을 거니시길 기도합니다.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